이 영상은 쿠바 한 달 살기 하면서 아주 살짝 엿본 쿠바 사회에 관한 느낌을 적은 영상입니다. 외국인이 그것도 관광객 차림을 하고 한두 달 바라본다고 그 사회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여행했다고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간 살짝 엿본 쿠바 사회, 그 돌아가는 특히 경제적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해요. 그냥 관광객 수준의 시각이니 설령 틀린 점이 있다고 양해해 주세요. 처음 쿠바 와서 놀란 거는 생각보다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무슨 쿠바는 의사 월급이 10만원도 안 된다면서 도대체 이 물가는 뭐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음식점에 가면 보통이 한 끼에 1000페소 정도? 콜라 한 잔이 200페소? 이 정도면은 작년 쿠바 최저임금이 2,800페소라고 들었는데 이게 도무지 가능한 물가가 아니잖아요. 관광객 상대 음식점이라 비싸겠지 하며 현지인 물가를 관심있게 봤는데 좀 차이가 있긴 해도 거기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현지인 상대 맥주집에서 맥주 3리터짜리 피처 안주 포함 600에서 700짜리를 발견해갖고 관광지 0.33 한 캔에 300페소씩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싸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구글 검색해서 본 쿠바인의 소득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무슨 맥주 한잔 마시고 월급의 4분의 1을 내냔 말이죠. 그런 의혹은 우선 보데가라는 상점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보데가는 배급소 같은 건데요. 공짜는 아니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들에게 생필품, 특히 식료품을 파는 곳입니다. 처음에 거기 가격을 보고 정말 헷갈렸거든요. 이게 달러 표시인가 옛날 가격인가? 쌀이 450g에 7페소 하고요. 고기나 그런 것들도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여기는 배급카드, 리브레따라고 하는데 배급카드가 있어야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당연히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현지인도 할당량이 있어서 무한정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데가에서 배급받는 건 점점 양이나 질이 나빠져서 현재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는 해도 사회주의 특성상 교육, 의료, 연금, 직업 따위는 불만족스럽긴 해도 보장을 받을 테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는 거의 안 드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 2명 월급을 합치면은 인당 1000페소짜리 관광용 레스토랑은 힘들어도 아주 가끔씩 구경식당에서 인당 200페소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소비품들은 아주 싼 편입니다. 콜라가 200페소라고는 하지만 주택가 매점 같은 곳에서는 주스 한 잔에 5페소씩 팔아요. 길거리 커피도 5페소, 햄 한 쪽 들어간 샌드위치가 20페소, 현지인용 시가 하나 25페소, 버스 편도가 2페소, 좌석버스 같은 건 5페소, 발레 공연 60페소, 극장 입장료 20페소, 럼주 750ml가 400페소, 바게트빵 5개 70페소, 햄버거빵 10개 60페소, 길거리 볶음밥이 70페소, 로컬바에서 모히또가 50페소. 제가 본 현지인들의 물가는 이렇습니다. 100페소, 한국 돈으로 1300원이면 할 수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물론 제품들 퀄리티는 별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퀄리티뿐 아니라 포장도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데가에서 파는 주스 같은 건 아직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팔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굶어 죽지 않는 정도가 전부 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에 관심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딱 먹는 거 정도 해결되는 거지 그 밖에 뭐라도 하려면 투자 비상식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레스토랑 가면 주방엔 치과 의사, 홀서빙은 외과 의사가 야간 알바를 한다고, 밤에 아프면 병원 말고 레스토랑을 가야겠다고 농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연히 만난 쿠바 생활 좀 오래 하신 교민분들께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죽자고 일하면 한 달 200불, 300불 정도씩 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나마 관광객들 많이 오는 아바나니까 밤에 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하는 거지 지방에 가면 그렇게 쉽게 알바 자리 얻기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쿠바니까 국가에서 정해준 일자리니까 낮에 죽으라고 일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냥 듬성듬성 일하는 분위기. 통신사 창고 같은 데는 손님 기다려도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뭐 이런 느슨한 분위기예요.
테이블 4개짜리 작은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만 5명 있는 경우도 봤거든요. 요 몇 년 새로 스마트폰이 쿠바에도 거의 일상화됐고요. 생각보다 다들 액정은 큰 거 들고 다니셔서 좀 놀랐습니다. 서비스 되지도 않는 넷플릭스 드라마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길거리에서 보통 유튜브 보는 거 많이 봤어요. 멕시코 등에서 송출되는 위성방송들 보면서 기대 소비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갖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분위기라서, 글쎄요, 언제까지 이분들이 5페소짜리 과일 주스에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연히 멕시코 방송에서 맥도날드 광고하는 걸 봤는데, 와, 진짜 벌어지는 입에서 침 떨어질 뻔했어요. 이거 맛을 뻔히 아는 제가 봐도 광고 보면서 숨이 넘어갈 만만 먹고 싶었는데, 언제까지나 현지 분들이 20페소짜리 뻑뻑한 샌드위치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인데, 쿠바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관광 수입이 딱 끊기 상태라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점점 작아지고, 반대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으로 기대한 소비 수준은 점점 높아져갖고 사회 전체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쿠바 사람 눈빛이 요 몇 년 새 점점 멕시코 빈민가 사람들 눈빛과 닮아간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올해 예상 물가 인상률이 70%에 달할 거라는 기사도 읽었는데, 쿠바 사회는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한 달 동안 제가 품었던 의문점과 나름 생각해낸 그 답이 이런 거였어요. 아직도 여행은 좀 남았으니 더 많은 거 보고 느끼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